안녕하세요. 우리는 자유지성 아카데미 4기 독서스터디 9반입니다. 자유지성 아카데미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독서스터디를 통해 상호 소통하며 거장들의 어깨를 빌려 멀리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책으로 보도셰프의 돈을 여행하여 보았습니다. 머니트레이더 보도의 가르침에 멈추지 않고 보다 기념적인 활동을 남기고자 각자 좋아하는 챕터를 나누어 독후감을 목소리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이제는 찾는 법을 배워라. 낭독 뚜비뚜밥. 우리는 학교에서 시시콜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10억 원을 모을 수 있는가 같은 것은 배울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까? 부모님한테서? 우리 가운데 부자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로 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돈 많이 모으는 법에 대한 조언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인지도 모른다. 주변 친구나 친지를 돌아봐도 모두 돈을 쓸 줄만 알지 모을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 가르칠 일은 없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경제교육 전문 강사들이 와서 특강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용돈 기입장 얘기를 하며 수업은 마무리됩니다. 특강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돈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노동자이지 자본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돈에 대해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처음으로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온 것은 바로 6살 때였다. 제가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3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4층 빌라, 복층 전셋집을 2년 만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2 연장을 하려는데 임대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집을 구하려고 보니 2년 만에 시세가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구나.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내 통장은 제자리 걸음을 했구나. 2년 동안 나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가난해졌구나. 아슬아슬하기만 한 재정 상태로 인해 당시 나에게는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보였다. 돈이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내 마음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 나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주입한 것일까요? 전래동화, 뉴스, 드라마, 웹툰 등 미디어에서 그런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돈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저 가치 중립적인 물건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무한정 시간과 돈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꿈꾸는 일의 대부분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해주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의 대부분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서 1순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2순위 혹은 3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요? 보도셰퍼의 돈 2장,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낭독 우주아이. 모든 책임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자신은 관리할 수 없다고 계속 믿는다면 그건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고 그 순간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 해결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나온다. 우리에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역전세를 맞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냐이다. 이 대응은 결국 리액션이고 리액션은 내면에 들은 것만큼 나온다. 내면에 없는 것이 끄집어내어질 수는 없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자. 1. 안전지대에서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하자. 2. 문제를 풀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자. 3. 바르게 질문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알고 있나?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나?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만 하자.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건 누구의 책임이지? 이런 나쁜 질문들은 하지 말자. 또 상황에 따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는 묻지 말자.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왜만 묻자.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은 필요 없다. 어떻게 할지만 결정하면 된다. 4. 개인적 세계 확장하기. 내가 오늘 디자인하는 것이 내일 내가 살아갈 모습이다. 그런데 10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많이 닮아 있다. 세월을 헛살았을까? 앞으로의 나는 변화가 있도록 7년 후의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나는 할 수 있다. 3장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낭독 나건이. 기적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4종 경기라고 부른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4종 경기는 이제 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이 곧 삶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제1경기, 책 읽기.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다. 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 우선 그것이 곧 아이디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습득하는 새로운 단어는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아이디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다. 책 읽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수입이 우리가 책을 읽는 양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2권씩만 책을 읽으면 1년에 100권을 읽게 된다. 7년이면 700권이다. 700권의 책이면 당신을 충분히 변화시킬 거라 생각하지 않는가? 제2경기, 자신만의 성공일지 쓰기. 이것은 백지로 된 책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적어 넣는다. 이 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성공일지를 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날 당신이 올린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약속을 잘 지켰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당신이 받은 칭찬과 감사를 모두 기록해라.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기들을 자주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람 대부분이 자신이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도 처음 기록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들이 나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몰랐을 것이다. 혹시 이런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그들의 훗날 그렇게 크게 성공하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바로 성공일지를 쓰는 것이다. 제3경기 세미나 참석하기. 세미나는 책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더 있다. 세미나에서는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더 잘 배우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강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일상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소위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일을 뒤집어 생각하거나 기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직감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비슷한 여러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기도 한다. 제4경기 모범 찾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범을 통해 대부분의 것을 배운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책이나 공부도 우리 자아 형성에 우리 주변 사람들만큼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한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과소평가한다. 자신을 대단히 독자적인 존재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나의 책은 상담원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개와 한 침대를 써서 얻는 것은 벼룩뿐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장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 낭독 유르디. 4장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인들의 태도로 인해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부자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자주 만든다고 한다. 자신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도 지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카데미의 지카님을 비롯해 훌륭한 상담자들이 질비하고 있다. 각자가 경험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너무나도 재밌고 속이 시원하다. 4장을 읽으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다는 이 문장이 유독 크게 와닿는다. 경제적 자유를 그토록 원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5장 당신에게 돈이란 정말 무엇인가? 낭독 수서에이스. 돈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세상에 올바른 신념, 잘못된 신념이란 없다. 부자에게는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따른다는 말을 한번 보자. 정말 모든 부자에게 시기하는 사람만 따를까? 바꾸어 말하면 부자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옳은 말이 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의 신념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념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제 자신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기 바란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갖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라. 먼저 장기적 목표를 정해라. 그러면 그것이 단기적 목표나 중기적 목표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7년 후 혹은 그 뒤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등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만 해보았지 구체적으로 글로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적어보니 제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돈에 대한 신념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글로 적어보니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에 진입하신 겁니다. 7년 후 여러분들이 적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가난은 서서히 온몸에 퍼지는 마비 증상과도 같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자유에 대한 갈망을 파괴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려는 희망을 도둑질해가고 삶에 대한 주도권을 파묻어버린다. 그 밖에도 가난은 우리를 질병의 두려움, 비난의 두려움, 신체적 고통의 두려움 같은 수많은 두려움에 떨게 한다. 우리 아이들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위험이 생겨나는지 알기엔 아직 어리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그런 위험을 깨닫도록 돌보겠다. 또 아이들이 풍요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겠다. 풍요를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어렸을 때 풍족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항상 작은 것에도 만족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대한 신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변에서 돈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런 이유에서 저는 더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곤 합니다. 보통 돈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편하게 많이 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이전에 가난하고 풍요롭지 못했던 저보다 더 저희 아이들은 풍요롭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장, 빚에서 벗어나자. 낭독, 아메리카노. 빚에도 어리석은 빚이 있고 똑똑한 빚이 있다. 집을 살 때 융자를 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소비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자동차나 가구, 오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지는 빚은 절대 지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잘못된 신념이 빚을 키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일이다.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느끼는 고통 또는 기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다. 언제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념을 바꾸면 경제적 상황도 바뀐다.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 그 중에서 나는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해라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매달 지출하는 고정비를 정해놓고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고정비를 빼고 생활하니 빚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다. 좋은 방법인 것 같다. 50대 50의 원칙을 지켜라. 돈이 생겼을 때 빚을 갚는데 50% 이상을 쓰지 말아라. 200만 원을 번다면 그중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을 해야 한다. 빚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라. 절제하라.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보통 자유라고 하면
절제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소비를 하면 할수록 남는 것은 부족한 통장 잔고와 허무함 뿐이었다. 지금은 조금씩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소비성 빚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내고 있다. 앞으로도 절제의 삶을 통해서 계획한 것을 실현하는 자유를 느끼면서 살고 싶다. 7장 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 낭독 무한리치 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경제시장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강점을 드러내라.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왜 더 많이 받을 만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강점을 보여야 한다. 사람들은 강하고 확고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강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권리 대신 의무를 생각하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원이 자기 권리에만 신경 쓰는 회사는 망한다. 회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8시간 대가를 받으면 10시간 일하라. 일을 빨리 하라. 자신의 모토를 가능한 빨리로 정하라.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결정을 빨리 내려라.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51%만 오르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계속 공부하라.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것에 뛰어들라. 전문가가 되라.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 재산을 확보하라. 일 처리 업무 능력은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 가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다른 소득원에도 눈을 돌려라. 일단 한 분야에서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면 당신은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다. 4가지 소득원은 상품, 서비스, 지식, 아이디어가 있다. 돈이 되는 일에 능력을 집중하라. 돈 되는 일이 훨씬 만족감이 크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일수록 쉽게 돈이 된다는 사실이다. 수입이 곧 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자신의 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버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이다. 스스로 돈 버는 나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나귀를 갖는 것. 이 차이는 저축에 있다. 마지막으로 멈추어선 기관차는 다시 달리기 힘들다. 당신이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수입을 늘려나가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8장 저축으로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낭독 따뜻한 책 한 잔. 수입이 많아질수록 소비 수준도 덩달아 높아진다. 222페이지. 당신이 현재 버는 돈으로 살기 어렵다면 지금보다 2배를 벌어도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223페이지. 이 문장들은 정말 뼈를 때리는 내용들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기준에서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4.6%라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900에서 4,600만 원인데요. 실수령액은 월 2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연봉 상승률 4.6%를 적용해 본다면 내년에는 월 12만 원 정도로 실수령액이 증가하겠네요. 월 12만 원 정도가 더 오른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100%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회초년생 시절에 저도 그랬고 제가 만났던 모든 직장인들은 무언가를 사기 위해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차를 바꾼다거나 최신형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쯤 되면 이런 행동은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 깊이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그대로 저축을 한다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결단을 실천해 보았는데요. 더 여유롭게 쓰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야 했습니다. 본능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리란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이죠. 이들 창업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모두 저축하고 또 저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버는 것보다 적게 썼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이다. 226페이지. 난 저렇게는 못 살아. 저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살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226, 227페이지. 역시나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방법은 이것인가 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떠오르는 책 3권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15억 작은 부자 현주 씨의 돈 관리 습관, 세이노의 가르침.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지불해라. 매달 수입의 10%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저금해라. 이 10%로 당신은 부자가 된다. 이 10%로 당신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것이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오른 액수의 50%를 거위에게 먹이로 주어라. 228, 229페이지. 저자는 현재 수입의 100%로 살아가는 것과 90%로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으며 최근에 적금도 들었기 때문에 또 뭔가를 떼어낸다는 데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지만 이 책대로 90%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10%의 금액을 따로 떼어낼 계좌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거위를 잘 키워보겠습니다. (9장)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낭독 따뜻한 책 한 잔. 72 나누기 이자율은 자본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횟수. 243페이지. 당신이 시간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또는 짧은 시간 안에 부를 쌓고 싶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야 한다. 245페이지. 투자한 돈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얼마인가? 이자율. 얼마의 돈을 2배로 늘릴 것인가? 저축. 246페이지. 짧은 질문이지만 재테크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1천만 원이 복리 이자가 12%일 때 30년 동안 넣어둔다면 3억 원이 되고 20%로 30년간 넣어두면 무려 24억 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리일 경우 이자율에 따라 불어나는 돈 크기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거기에 더해 투자하는 종잣돈의 크기가 더 커진다면 복리의 효과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위의 두 질문 중 종잣돈 모으기는 저에게 상대적으로 쉽지만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수입 늘리기는 여전히 무거운 과제입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투자 수익률을 늘리는 것은 투자의 기술을 익히고 공부하며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투자를 경험하고 시장의 사이클을 경험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단기간에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죠. 저는 아직 불인이와 주린이의 수준이기에 내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무엇이든지 배워나가며 꾸준히 투자 실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10장 왜 돈을 불려야 하는가? 낭독 번영. 보도 셰퍼의 돈 중에서
10장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에 대비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흉년은 절대 들지 않을 것처럼 산다. 하지만 흉년은 반드시 온다. 당신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경제 부총리가 되어 최소한 수입의 20%를 저축하면 더 좋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 곳간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경제 부총리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큰 변화의 시기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 커다란 변화가 생기면 거기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거기엔 항상 커다란 불공평이 따른다. 오늘날 정부와 시대의 패자는 여전히 국가와 회사에 자신을 의탁하려는 사람이고 승자는 그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희생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자를 자임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을 희생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오늘날 그 누구도 지켜볼 수 없게 된 과거의 역사에 목을 메고 국가와 회사만을 쳐다보는 사람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흉년을 첫 연금 타기 훨씬 전에 맞는다. 잘 나가던 시절에 20%를 떼어넣는 것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돈을 불리려면 무엇보다 투기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는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것과 묶어두는 것 사이에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 아주 치명적인 오류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면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단지 돈이 자기 수중에서 빠져나갔을 뿐인데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투자가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나의 재정 상담인은 항상 강조했다. 투자는 돈이 항상 당신 주머니 안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한다. 반면 돈을 묶어두면 돈이 당신 주머니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현금이 흐르는 길을 보면 그것이 투자인지 단순히 돈을 묶어두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치명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묶어두고 그것으로 투자를 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자본 투자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지금은 모든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다. 긴 여름 뒤엔 항상 겨울이 오기 마련이다.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가 있는 것처럼 몇 달이 가도 그칠 줄 모르는 장마도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경제 또한 그러하다. 때가 되면 물은 다시 밀려 들어오는 것이다. 투기와 투자, 돈을 투자하는 것과 묶어두는 것은 항상 혼돈된다. 우리가 투자할 때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모든 사이클을 잘 이용해서 자기 거위를 살찌우고 황금알을 고정적으로 받아내는 사람이다. 투자자들에게 위기야말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투기자는 큰 위기가 닥치면 희생자로 전락하지만 투자자는 더 큰 부자가 된다. 주변에 현혹되지 말고 대비하라. 노아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던 일을 계속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비상금을 만들 여력이 어딨냐고 앓는 소리를 하고 난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막 한가운데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거울 삼아 지금 투자하라는 나의 호소를 절대 흘려듣지 말라. 언제고 풍년은 돌아온다. 그리고 흉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과장된 비관론에 위축되지 말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히지도 말라. 차라리 그 시간에 경제에 대한 안목과 지능을 키워라.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하라. 좋은 투자자는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다.
그것은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를 때 가능한 일이다. 변명하지 마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에겐 부가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 풍요가 주어질 수 없다. 책임을 미룰 곳을 찾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우리는 절대 해결책 대신 변명을 찾게 된다. 변명은 자기 자신에게 늘어놓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된다. 당신의 안에 있는 작은 그릇으로 큰 그릇을 덮으려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말라.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가 중요한 것이다. 내일 당장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돈만 동원할 수만 있다면 그 공황은 당신에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1장 투자의 기본 원칙 낭독 드림추루 기본 원칙 1. 자신이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직시하라. 투자자는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면서 돈을 번다. 모름지기 투자란 투자한 곳으로부터 고정적으로 돈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좋은 투자자는 투기도 한다. 언제 사고 팔지를 알며 실제 가치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할 줄 안다. 기본 원칙 4. 현물의 가치는 금전의 가치를 누른다. 우리가 현물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겁낼 필요가 없어진다.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는 파괴하지만 당신이 투자한 현물의 가치는 높여주기 때문이다. 기본 원칙 5.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안전하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투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몇 년 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돈을 손에 쥘 수밖에 없다. 기본 원칙 7. 전문적인 투자가와 일반 투자가는 이렇게 다르다. 진정한 투자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한다.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 투자의 기본 원칙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어보자. 12장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단계 낭독 아부 내일 갑자기 회사를 관두게 된다면 과연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삶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도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3단계를 제시한다. 1단계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3단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그럼 이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장기적인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단계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유리하단다. 보통 꿈에 관한 목표는 최대한 크게 세우고 돈 씀씀이에 대한 비용은 최대한 작게 잡아라. 그리하면 최대한 빠르게 그 돈을 모을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려면 예산안을 마련하라. 지출 내역을 상세히 적다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워진다. 지출 내역에 단점이 보인다. 그 단점을 알아야 해결책이 보인다. 이제 더 벌 것인가? 덜 쓸 것인가? 더 벌고 덜 쓰면 그리고 동시에 추가하면 좋겠지만 좀 더 쉬운 것을 택하라. 자금을 모았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보도는 도전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만이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이지만 결국 모든 실수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질러 봅시다. 보도 셰퍼의 돈 13장 당신의 부를 키워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낭독 여라. 이 책을 읽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말이다.
자신을 성공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의 결심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의 말만 경청하라. 모든 성공한 사람의 99%는 상담인이 있었다. 상담인은 당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먼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성공 일지를 쓰는 것이다. 당신이 상담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상담함으로써 빚을 갚아라. 성공이 기대되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모방하라. 상담인, 모범적인 인물, 전문가 네트워크,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좋은 습관과 절제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도우미들이다. 14장 주는 자가 더 많이 갖는다. 낭독 무한리치 낌. 부에서 자라나는 만족은 단순한 소유나 내키는 대로의 지출이 아니라 현명한 사용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성공,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 행복, 이렇게 획득한 것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함. 당신이 벌어들인 돈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의 전기를 잘 관찰해보면 그들이 자신의 부를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들이 달성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며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했다. 차고 넘치는 부는 그 소유자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재물이다. 그는 이 재물을 평생 사회의 안녕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앤드류 카네기. 돈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돈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현재 많은 돈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고 있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이 이미 일찍부터 그런 기부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그들이 아직 남에게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이전부터 말이다. 켈로그, 카네기, 월튼, 록펠러, 템플턴 등의 전기를 보면 이들은 이미 일찍부터 모든 것에 대해 커다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아직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이미 감사의 마음을 가졌었다는 사실이다. 주는 자가 더 많은 돈을 갖는다. 첫째, 주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한다. 무의미와 무상함의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비참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몰두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자신의 슬픔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즉,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 된다. 2. 기부는 돈이 좋은 사람의 수중에 있다는 증거이다. 기부를 통해서 자신이 돈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3. 기부는 풍요의 표시이다. 돈이 우리 삶을 관통하여 흐르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잡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것이다. 더 많이 내어줄수록 그만큼 더 많이 당신에게로 흘러든다. 부를 당연하게 생각하라.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만 얻게 될 것이다. 4. 돕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성취, 전체가 좋아지면 개인도 따라서 좋아진다. 5. 주는 자만의 진실로 책임을 떠맡는 것이다. 6. 주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주는 것만큼 사람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것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기부 행위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고 하겠다. 행복은 우리가 자신의 소유물을 만족스럽게 향유할 수 있을 때 얻어진 것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언가를 되돌려 줌으로써 답하는 일이다. 맺으면서 무한리치김. 이 책의 맺으면서에서도 책을 읽고 나서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짐 론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느 책에서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읽고 똑같이 공감한 다음 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다니는 사람과 당장 과일 가게로 가서 사과를 사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과의 정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아님 당장 사과를 사 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아는 것은 실제로 적용될 때만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합시다. 우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이 책의 초반에 나왔던 7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책에서 지금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그 어떤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을 가려면 팀을 만들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직카데미 학우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독수 9반 학우들, 우린 한 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자극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한 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우린 7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권리를 실천하여 우리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봅시다.